예, 박사님.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그 올림픽 개막식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도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미디어에서 어쨌든 그러한 이미지들이 막 노출이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게 다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 나도 예. 저래 봤으면 하고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물론 이제 뭐 이게 맞다 틀렸다는 할 수 없겠지만 음, 어쨌든 너무 좀 그런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 네. 또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음, 그런 소리는 헛소리고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늘 이제 그런 걸 궁금증이 많으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결국에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선두주자로서 내가 이 사회를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그런 있나요? 마인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런 변형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 이런 걸 것 같아. 호기심. 어. 그리고 옷도 말이지 이렇게 안 입고 디자이너가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뭐, 야 저거 한번 입어보고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뭐 가치를 두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 생각을. 어, 이래 딱 보고 그래요? 내 마음이 들면 나도 입고 싶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하고 또 유능한 경영자가 공장을 세워서 그런 옷을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 너 만들어 그랬어. 음, 어. 일반 대중은 그런 거 만들어 소리 안 했어요. 네, 그러나 궁금증이 많고 그런 또 생각이 앞서가는 엘리트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또 선전하는 거예요. 네, 이 옷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말이지. 귀에 솔깃하게. 음, 그럼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은 저거 안 입으면 사람 축에서 끼지 못하고 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지냐내나 다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옛날에는 주문 생산이에요. 네, 내가 이 옷을 입고 싶은데 이대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옷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 입으면 안 되게끔 자꾸 이제 이렇게 체면을 거니까 네, 거기에 걸려서 입는 거예요. 네. 어. 이게 결국에는 노출이 되는 부분이 이런 올림픽이 될 수도 있겠고 음, 또는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 뭐 그런 퀴어 퍼레이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음, 이제 그런 그냥 단순히 노출되는 이벤트적인 거 말고도 현재 이제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이제 왜 학교들마다 다 담임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그, 그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더 강조하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음, 동성애에 대한 거, 뭐 그런 거는 차별이다. 이런 것도 하고, 그 음, 다음에 그런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깃발이 있거든요. 음, 무지개 깃발이 있는데, 그 무지개 깃발들을 다 학생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눠주면서, 음, 뭐, 그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음,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음,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음, 저런 걸 자꾸 교육을 해서 음,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하느냐 막 이런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막 해요. 뭘 들어오겠죠. 그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아, 교육은 너무 네. 앞서가면 표준으로.
중간중간. 예. 일관적이고 중간중간.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 때 그렇다 이게. 네. 대학교쯤 가면 그 범위를 넓혀야 돼요. 아, 이것도 가르치고 동성애도 가르치고 동성애가 아닌 것도 가르치고 네네네.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 근데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딱 선택을 해가지고 동성애도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판단력이 없는 애들한테 말이지. 그걸 자꾸 가르쳐. 그러니까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네. 해방되고 이념이 갈려가지고 뭐 사람을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때 그때 그런 것을 다 목격했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담임 선생을 말이지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 나는 이런 존재로 있지 않을 것 아, 같아. 그 국민학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국민학교 때는 네. 보편적인 걸 가르쳐야 되고 사람이면 적어도 요거는 더 이상은 평가할 능력이 없는데 네. 자기가 곱씹어가지고 주워놔버리면 말이지. 그 다음 중학교 가면 조금 이제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네.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이제 교과 과목이 늘어나니까 생각이 조금 넓어지잖아요. 네. 대학교 가면 그런 걸 평가할 만한 이제 그게 생기는 거야. 의문이. 동성애는 왜 나쁘다고만 자꾸 얘기하나. 이런 의문도 생기고, 네. 동성애 그놈들은 그 환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이런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누가 다수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 이제 의학도 발달이 되고 말이지. 거기에 맞춰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우스운 이야기 하나는 의학적인 건데, 그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네. 그 통치하고 있을 때 사회적인 가치는 순결에 있었어. 아, 청교도적인. 예. 순결. 그러니까 의학도 그게 따라가지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에게는 없다. 이게 의학적인 정설이에요. 사람인데 그 없을 리가 있어요. 요새 생각하면 누구든지 뭐 다 할 수 있는 일도 그땐 이렇다 할 의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자한테 예외적으로 성욕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랬어. 네. 장녀다. 아, 네. 이래놓으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알잖아요. 성욕이 지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가치 또는 저명한 의사들이 진단해 놓은 게 성욕이 일어나면 창녀라고 그랬는데 귀부인들이 그런 게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없는 듯이 참아야지. 네. 남한테도 없는 듯이 보여야죠. 보이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 예. 그 요새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의 히스테리는 보기 어려워요. 그 샤르코르는 그 불란서 정신과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걸 보면 자기 평생에 히스테리 환자를 한 10,000명 이상은 봤다고 그래. 10,000명. 나는 평생 봐도 10명도 못 봤어.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고 체계가 바뀐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말이지. 일부러 훔쳐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영화 같은 거 그게 남이 좋아하고 남이 정사를 벌리고 하는 그런 걸 내가 보잖아요. 넓게 얘기하면 도시적이에요, 그것도. 자, 광고 같은 거 보세요.
자동차 팔면서 뭐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2차 타면 어떠고 저쩌고 하면 자동차는 안 보고 여자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꼭 이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예.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시각적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행위로든지. 아, 그러니까 히스테리가 부릴 필요가 없잖아. 네. 음. 그래서 나는 10개도 못 보고 샤르고 같은 사람은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만 개에서 이상을 본 거예요. 네. 박사님, 그러면 이게 뭐 교육기관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앞서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런 아니, 의견을 주셨는데, 필요가 있고 가네. 예, 사람들 가운데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서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일부러 뭐 독재자가 나와서 이래 하다 하면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나요? 끌려가다가도 독재자가 죽어버리면 또 달리 되는 거지. 예. 그런 거나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론은 이게 아이들은 어쨌든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학습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맞는 거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동성애에 이제 대한 것도, 초등학교나 이럴 판단력이 적을 때는 그 사회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가르쳐야 돼. 응. 그걸 벗어나서 가르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사회의 가치에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앞서가거나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혼자 앞서가는 건 좋은데 네.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그래서 안 된다 그 얘기야. 아, 뭐 대학교쯤 가서는 그걸 주제로 내놓고 토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응. 어떤 결론을 주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 그것이 우리 집단에서의 대표적인 가치다. 뭐 이렇게 가르쳐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대학생쯤 되면 뭐 이 생각도 내가 해야 되고 그 한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배울 때잖아. 네. 그런 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애한테 말이지. 맨날 동성애 깃발이나 가르쳐주고 이러면 그 부모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중학생은 괜찮을까요? 아니 중학생도 좀 이러다고 사춘기 이전엔 아, 사춘기 이전에. 안 되다. 그럼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목이 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역사 그러면 국사만 배우지.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면 세계사를 배우잖아. 네. 그만큼 넓어지듯이 이제 사고 체계의 넓이를 넓혀가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거 왜 그런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넓게 생각한다 이게 스스로. 이게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음. 그럼 고등학교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개인 차이인 거지.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딱 대학생 정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좀 주제도 좀 던져보고 대학교 정도 가서 그런 거지. 자유 성인이 된 이후. 토론을 통해서. 그것도 교수가 씹어가지고 이게 맞다는 전제를 두고 토론하는 거는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제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맞다 틀리다 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쑥 동성애 알아 뭐라고 생각하는가. 갑자기 그냥. 이러고 각자의 생각을 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10명이면 6명이 동성애를 찬성했다. 4명이 아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떻다. 이러면 교수가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단에서 토론해 본 결과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6사람의
뭐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고 내 사람이 아직은 그래도 그 가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 나왔지만은 동성애 여섯 사람이 찬성하고 그건 틀린 거야. 이거는 대학 교육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진짜 물론 이제 사회가 계속 흐름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그렇다 해서 어쨌든 교육기관에서 너무 아이들에게 그런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거나 좀 뒤로 늦추거나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판단이 저게 결여된 사람, 응? 네. 말하자면 나이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넣어도 좋겠고, 네. 그 법률적으로도 뭐 18세 이래 정해놨으니까 18세 이하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확정 지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음. 창의력을 없애는 거야. 예. 이렇단다 하는 그 팩트만 가르쳐. 대학교쯤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 합리적으로 또 이유를 떼야 되겠지. 그게 공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8세 이하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연령에 비해서 그런 판단력이나 사고나 이런 게 이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기존 사회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자꾸 또 그런 나이도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사님, 이게 뭐 그 길거리에서 하는 퍼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거 일단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건 보는 거 아니야. 뭐 아직은 보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향이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는 어릴 때는 부모가 없이는 애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밥을 지 혼자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서 밥을 사 먹지. 그러면 어쨌든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영향 그런 크게 주지, 크게. 퍼레이드를 보는 것이 그러면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내가 대답하기는 어렵고, 네. 그건 자기 부모 성질이 그냥 부모가 응, 하라는 대로 갈 뿐인 거네요. 그냥 따라갈 아이들은. 뿐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뭐 이 사회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정말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내 흘러가는지. 경험을 예. 하나 얘기하면, 내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네. 때 이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아, 네.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했냐?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 못해서.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지가 궁금증을 느끼고 파고들고 결론을 얻고 모르면 남한테 묻고 그래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 예, 되는데 예, 예.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아, 음.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그렇게 내가 제일 이제 나이 들어서 옛날 생각이 일어나면 불쑥 막 적개심이 생기고 그런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전쟁이 나서 4학년 때 종결이 됐단 그게 전시교육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시에 대비한 근로 보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뭐 소년병 거지 끌고 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쏘은 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때 부모의 역할이 참 커요. 근데
그게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쁘게 가르쳐줘도 애가 올바로 크는 놈도 있어. 네. 나는 부모처럼 안 살겠어. 네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지겨워가지고, 나 나쁜 길, 새 길로 빠지는 애들도 있어. 음, 나는 아주 고지식한 모범생이에요. 네. 어릴 때. 결국에는, 놀이기구가 없는 거예요. 예. 응? 네네. 골목에 나와서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집에 못 들어가고, 음, 그 공휴일이나 이럴 때 조금 멀리 나간다는, 내가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무강 줄기가 있어, 신천이라고. 네. 그게 이제 대구 교외로, 예. 요새는 그게 다 대구 시내에 들어왔지만, 그까지 놀러 가는 거거든. 예. 그럼 부모가 못 가고 그래요. 예. 물에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자, 강에 따라가지 않으면 친구를 잃고, 예.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불효가 되고, 예. 그래, 내가 고지식하다는 얘기야. 네네. 엄마 말도 존중하고, 친구도 안 잃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혼자 생각해서, 친구 따라가서, 강변에 가서도 물에는 들어가지 않아. 음, 강변 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친구들이 벌거보고 말이지. 물에서 장난치고 노는 거 구경하고 오는 거야. 네. 그러다가 보니 지금까지 헤엄을 못 쳐. 아, 헤엄 못 치기는 그냥 뭐 물에 떠지를 않아. 예. 이런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예. 그러나 용감한 애들은 말이지. 엄마 말보다 뭐 친구하고 가서 물장난하는 게 재밌단 말이야. 그럼 뭐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헤엄도 배우고 선수도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보편적인 네. 생활에서 적어도 요거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예. 막 그런 정도 가르치는 게죠. 그게 가정교육이잖아요. 네. 아,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진짜 결국에는 저희가 올림픽 지금 개막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현상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같이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정답이 뭐 이렇게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참 뭐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그거는 이제 어떤 해답을 우리가 주려고 생각하면 잘못이야. 예, 예, 해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그걸로 좋게요. 예, 그러면 그분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연구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을 얻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서로 예, 예. 이게 궁금하다. 저도 뭐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두서없이 막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지. 예, 예.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도 나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그런 게 아닐까 또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예.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또 그러한 사회 현상도 나오고 하면서 좀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건 좀 변해가는 거예요. 예. 변해가는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을 보면 패션이라고 했으니까 네. 패션 같은 거는 무한한 창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예. 일정하게 가다 보면 또 실적을 내는 거야. 네. 그럼 또 복구적인 걸로 돌아가. 예.
옛날 게 또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옛날 걸 그대로가 아니라 네, 그거에다가 또 조금 뭐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예, 그걸 또 창조해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그거는 조금 엑설런트한 이제 몇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뭐 사회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겠고, 박사님처럼 정신의학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겠고, 저처럼 디자인에 대한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그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저희가 이제 다뤄본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구와 인터뷰나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 문제는 막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걸 하려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럼 찍는 거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가져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다 보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과정이죠. 그때 얻은 결과물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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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로 박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